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2월 20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소폭 상승 마감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대 상승해서 마감합니다. 오늘도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들에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성이 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미국은 여전히 관세 우려, 그렇죠? 그 다음에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론, 이것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는 연일 관세 폭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장이 예상되었던 재료로 치부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다시 관세 문제가 시장을 또 흔들죠. 아마도 관세가 바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4월 2일 이후 상호 관세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시간을 벌었다라는 쪽으로 시장을 해석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시장은 그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다우는 0.16, 나스닥은 0.07%인데요.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은 일정한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좀 더 치고 가는지가 중요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요. FMC 의사록이 어저께 제가 공개될 거다라고 했는데 공개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인플레이션이 더 둔화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둔화되지 않을 것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 추가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던 제롬 파월의 생각이 FOMC 의사록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결국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디스인플레이션을 방해할 거다. 그러니까 뭐냐면 물가 둔화를 방해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4월 2일부터 자동차 25%, 의약품 25% 관세를 신규 조치한다고 하죠. 완전히 관세로 가면,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더 강하게 아니라 더 약하게 만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힘으로 임기 시작에 대해 강하게 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관세 정책이 상호 관세가 돼서 서로 좋은 쪽으로 끌고 가면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일방적이면 결국은 고립될 거라는 거죠. 전 세계 그러니까 70억인데 그렇죠? 미국은 3억 인구밖에 안 됩니다. 소비로 따지면 3억 인구가 고립되지 3억 인구가 70억 인구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소비로 따지면. 전쟁으로 따지면 이길 수도 있겠죠. 소비로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생산한 물품이 미국 내에서 소비로 끝난다 그러면 미국 기업들은 더 키울 수가 없죠. 다른 나라에 들어간 애플, 이런 종목, 테슬라, 많은 기업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들이 관세를 맞게 되면 미국에서 소비하는 걸로 그걸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세 정책이 상호 관세를 통해서 만약에 서로의 욕구를 충족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못하고 일방적이면 미국은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그렇죠? 그다음에 이스라엘 종전 문제, 그리고 이런 문제도 다 트럼프가 당사국처럼 행동을 하고 있죠. 이것도 결국 도움이 안 되죠, 그렇죠? 물론 리스크가,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있구나, 세계가 최고 강대국이 행하니까 다 잘 될 거야 라는 느낌도 있었겠지만 그 안에서 생기는 부작용, 이런 것들이 미국을 쇠약하게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 그렇죠? 그것도 결정하고 임기를 마무리했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바이든이 그 결정을 이행을 했는데 바로 탈레반에 넘어갔던 그런 시국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 경찰 국가의 어떤 위상이 떨어질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닐까. 또 이번에 나오면 이제 주둔지에서 주둔군에 대한 더 요구가 있을 확률이 높죠. 관세가 끝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계산해 보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정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FOMC 의사록 공개를 통해서 올해 금리 동결이나 한 차례 인하 가능성을 50%로 보고 있습니다. 5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금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표가 울퉁불퉁합니다.
지표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고용 지표가 너무 좋아서 그거 믿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으로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시장에는 부담으로 오죠. 왜냐하면 금리 인하 하면 유동성 공급돼서 시장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계속 요구하고 있죠. 실제로 금리가 4%대입니다. 과거에 그 서프라임 모기지 때 3%대였으면 3.2%. 기억합니다. 정확하게. 1% 정도 차이 나잖아요. 그럼 1%는 더 내려놓고서 지금 멈춰야 되는데 여기서 관세라는 게 툭 터지면서 이 디스인플레이션이 나오게 되면 연준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을 뭐 지키기 위해서 금리를 안 할 확률이 없죠. 근데 저는 이것도 연준과 그 트럼프가 싸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해봅니다. 실제로 인플레이션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죠. 오늘부터 발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오스틴 걸스피 시카고 연은총재의 발언, 뭐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 뭐 발언이 있다고 합니다. 이 발언, 그다음에 신규 실업 청구 건수 요것도 예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관전 포인트 좀 보셔야 될 것 같다. 하지만 미국 시장은 분산하는 과정일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여기 다우는 여기서 지금 올라왔죠. 이렇게 또 여기서 오늘도 장중하게 0.5% 빠졌다가 되돌려 끝났습니다. 막판에 되돌려 끝났고 나스닥도 지금 뭐 또 여기서 그렇죠? 또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산하는 과정이라고 좀 해석하고 있고요. S&P 500은 신고가를 치죠. S&P 500은 조금씩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요 박스권을 벗어났습니다. 근데 얘네는 박스권이라기보다는 요런 거죠. 요런 케이스가 됐기 때문에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S&P는 주요 종목들이 좀 많죠. 500 종목들. 그래서 S&P가 올라가면 나스닥도 올라갈 거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종합주가지수로 봤을 때는 나스닥과 다우가 중요하죠. 근데 얘네들은 박스권 안에 갇혀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저는 분산이 진행되는 과정으로 계속 해석하고 있습니다. 뭐 일봉으로는 쓰리봉 아니야 이랬는데 이거 쓰리봉 아니라 얘네는 월봉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월봉으로. 과거 사례를 보면 월봉에서 그 모습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테슬라가 그나마 상승을 했죠. 테슬라가 그나마 상승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1.8% 올랐죠. 여기가 깨지면 끝나는 거였는데 여기를 이겨냅니다. 그렇죠? 이겨냅니다. 근데 제가 얘기해 주시면 외봉이었다는 거. 그렇죠? 외봉. 그래서 테슬라를 보면은 나스닥이 더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하겠지만 종목들은 돌아가면서 내려갈 수 있죠. 예, 그것도 한번 해석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어저께 날랐죠. 공개 방송에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일단 120을 돌파 못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67,000원까지 갈 확률을 열어두고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수급입니다. 수급. 개인이 팔고 있습니다. 상당한 의미가 있죠. 개인이 팔고 있다. 삼성전자 개인이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가가 갈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도 되는 거죠. 제가 항상 얘기하죠. 삼성전자는 개인이 사면 죽습니다. 개인이 팔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반등이 되니까 도망가는 거죠. 그렇죠? 예, 반등이 되니까 도망가는 겁니다. 여기서 매수했던 개미들이 반대가 도망가는 겁니다. 살수록 개미들의 매도가 유지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거꾸로 올라갈 확률이 높죠. 이번에 곱버스를 개미들이 엄청 샀죠. 생뚱맞게 주가가 오르죠. 곱버스 사기 때문에 이달에만 3,000원 넘게 샀다고 하죠. 곱버스 계속 살 겁니다. 근데 주가는 안 빠질 확률이 높다. 절대 개미한테 한 번에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줘도 아주 괴롭혀서 본전에만 줍니다. 본전까지. 그러니까 잘 들어가야 되겠죠. 분명히 주긴 주는데 일찍 들어간 사람들은 본전 차리면 도망가죠. 또 그냥 또 반대로 가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연기금이 14년 만에 최장 순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또 연기금 올해 거래에서 하루도 안 빼고 샀다 뭐 그런 얘기를 했죠. 33거래일 연속 순매수입니다. 국내 주식의 저평가로 판단하고 있다. 이런 해석이 좀 나오고 있죠. 저평가 맞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다는 거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순서대로 삼성전자 엄청나게 샀죠. 하이닉스도 한번 볼까요? 네. 하이닉스도 연기금이 삽니다. 그래서 시장을 지금 연기금이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이죠. 저는 연기금을 끌고 가면서 외국인들이 따라붙는 형국이 될 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어저께 윗끌림 만기 아니고 오늘이 윗끌림 만기죠. 근데 어저께 주가가 뛰었어요. 그래서 오늘 뭐 왕복 달리기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아마 전야 구간 가능성을 열어둬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반도체 지수가 올라온 걸 보면 삼성전자가 오늘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가질 거다. 특히 외국인들이 매수 진입을 어저께 시도했죠. 요 근래 시도했어요. 근데 어저께도 180마리 그저께 230마리 샀거든요. 어저께 기관은 500마리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를 진입할 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